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요즘 AI 그리고 로봇이 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로봇주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정말 많은 로봇 관련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한 10개에서 20개가 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,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먼저 공부를 해볼지, 이러한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보고 일요일 공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리.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 영상은 기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며 만든 영상입니다.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영상에 나오는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, 기릿은 정말 실력이 부족한 줄인이라는 점, 이 부분 항상 잊지 마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러니까 그냥 투자 스터디의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로봇인데요. 저 기릿이 아마도 기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작년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. 그런데 기릿이 이렇게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. 딱 한 가지밖에 없죠. 지금 현재 전기차가 돌아다닌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1가구 1 로봇, 이게 진짜 실현될 것이며,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뭐 오피스텔 이런 곳에는 서빙용 로봇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나와 같이 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배달을 시키더라도 배달 기사님이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1층까지만 오면은 거기서 이제 로봇이 받아서 우리 집에 갖다주는 그런 미래가 열린다는 거겠죠.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인구 노령화,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,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권리, 그런 것들이 계속 높아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결국 포인트는 노동자들이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,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거,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르게 로봇이 대체할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만 바탕이 되면은 수요는 빠르게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로봇은 그냥 우리가 2차 전지 한 10년 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로봇 산업도 개발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그 로봇 관련주들, 야,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? 혹시 기분들 기억나십니까?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쭉쭉쭉 올랐던 거, 그런 미래를 우리가 분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라고 볼 수 있겠지만, 하지만 주가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. 올해 초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.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, 올 초만 하더라도 3만원대에서 머물렀지만, 그런데 어느덧 벌써 8만원까지 올라왔고, 이 정도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건데, 야, 이거 혹시 뭐 템베고 주식 되는 거 아니야? 이러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갑자기 로봇주가 이렇게 각광받은 이유가 뭔가? 바로 삼성전자죠. 이름값으로는 정말 확실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자 이렇게 주가가 그냥 급등 또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다른 로봇주도 많게는 뭐 2배, 그 다음에 적게는 30%, 40%, 50%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죠.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죠. 삼성전자 7년 만에 빅딜 나설까? M&A 더 많이. M&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, 혹시 여기서 로봇에 관련된 기업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은 또 한 번 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러한 급등 주식이 발견되고, 또 덩달아 로봇 관련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LG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정부 규제 개선으로 로봇 시장 확대 기대라고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허상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올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. 커피 로봇 대중화 이끈다. AI 바리스타 로봇 출시. 아니 뭐 다른 기업은 그렇다 쳐도 SK텔레콤까지라는 생각이 들죠. 정확히는 SK텔레콤이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만든다고 하는데,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사실 로봇 하면은 새로운 산업 아니겠습니까? 그 새로운 산업의 파이를 조금 크게 먹고 싶은 욕심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새로운 기업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애플이 등장하고, 전기차가 등장하니까 테슬라가 등장하고, 그런 것처럼 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발맞춰서 노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얼마 전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. 이걸 보시면 기르분들, 아, 로봇 관련주 내 노후를 위해서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랑 마찬가지네요. 노령 인구 증가, 그리고 출산율 감소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일할 건 늘어나겠죠. 산업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정말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누가 대신 일을 해야 될까요?
맞습니다. 여기에 바로 정답이 있겠죠. 그건 바로 뭔가 영화 같은 이야기죠. 외계인을 데리고 와서 그 외계인을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은 로봇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서기릿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은 뭐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템베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섹터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이거는 뭐 몇 개월 만에 나온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. 그냥 길게 봤을 때 짧게는 1년, 2년, 그리고 길게는 한 4, 5년 봤을 때 이거는 템베거 안 나올 수가 없는 섹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로봇인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2주 전인가 그때 한번 공부를 해봤죠. 템베거가 나오는 기업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섹터 로봇은 그것을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, 여러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. 다른 대기업들이 로봇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 분명 나오겠죠. 일단 테슬라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테슬라의 로봇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제품이 출시될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때 로봇 관련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? 최근 챗 GPT가 나오자마자 AI가 난리 난 것처럼 테슬라 로봇이 나올 그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야, 이거 진짜 뜨겁긴 뜨겁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다른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 무조건 따라갈 거라고 볼 수 있고 애플마저 여기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.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요즘 우리가 어디 가게 가면은 무인 카페,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러 가면은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그러한 가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는 치킨도 로봇이 튀긴다고 하죠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로봇이 완벽하게 개화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쓰면은 최소 인건비 200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로봇을 쓰면은 월 30에서 50만 원이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? 갈수록 로봇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더 많은 로봇이 보급될 수밖에 없겠죠. 또한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정부의 대대적인 로봇 투자가 나올 것이며 최근 핫한 AI 투자 여기가 조금 더 빠르게 개화되면은 결국 AI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? 로봇에 붙여야죠. 그래서 또 로봇 투자가 이어나올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수많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기릿은 로봇에서 템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요즘 로봇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떴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영상이죠. 이런 식으로 2층에 있는 사람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로봇이 스스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사람이 원한 그런 공구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뭔가 잔망스럽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올라간 다음 요거를 정확히 사람을 딱 슉 던지는 그리고 할 일을 끝낸 로봇은 이렇게 혼자서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는 사람도 쉽게 하지 못하는 휙 돌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한 20년 정도 그 정도만 지나면은 진짜 인도 걸을 때 로봇이랑 같이 걸어 다니는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로봇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알려드렸고 어떤 기업을 공부할까 이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몇몇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4개를 볼 건데 이거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뽑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며 이 기업들은 무조건 주가가 오릅니다. 얘네가 무조건 최고입니다. 이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이 정도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기업들을 고르는데 저기릿의 판단보다는 신한투자증권의 픽이라면 조금 더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픽을 보자면 감속기, 소프트웨어 및 협동, 그리고 제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SPG, 해성TPC, SBB테크, 그리고 뉴로메카, 코니 오토메이션, 마지막으로 아진 엑스텍, RS 오토메이션 이러한 기업을 꼽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감속기가 뭔지 설명드리자면은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 그러니까 모터 뭔지 아시죠? 모터는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. 그런데 로봇은 뭐가 중요할까요? 맞습니다. 정밀함이 중요하죠. 팔을 흔들 때도 천천히 흔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게 흔들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모터 속도대로 그냥 맨날 휭휭 휘두르면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로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모터에다가 기어를 연결해 원하는 힘과 속도로 바꾸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감속기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속기고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은 뭔가? 협동 로봇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100% 만들어진 로봇을 말합니다. 보통의 로봇은 자율성이 좀 중요하겠죠.
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알아서 하고, 이걸 바로 우리가 로봇한테 기대를 하는 건데, 이 협동 로봇은 자기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조건 돕게 만들어지는,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무슨 작업장에서 사람이 혼자 들고 있기는 좀 무거운 것들, 그런 것들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로봇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제어기는 뭔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로봇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제어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감속기, 협동, 그 다음에 제어기, 이거를 보시고 각각의 기업들은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봤던 그 중에서 세 가지랑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 네 가지가 뭐 하는 기업인지만 쓱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벌써 어느덧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었는데,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. 확실히 고평가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. 저평가는 절대 아니겠죠. 어쨌든 주가 흐름은 그런 거 없다, 계속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렇다면 도대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 봤더니, 오른쪽에 있는 이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, 요 친구가 이 회사의 근간이라고 합니다. 게다가 왼쪽에 보시는 이게 바로 협동 로봇이거든요. 사람 옆에 서가지고 뭔가를 도와주는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실적은 아직까지 재작년까지는 적자였고, 그 다음에 작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, 그런데 이게 과연 엄청난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예상포가 지금 현재 1113 퍼가 1000이 넘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물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면 좋겠지만, 그런데 지금 당장 실적 성장이 엄청나게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야, 이것 때문에 로봇주 못 산다, 이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사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입니다.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까요? 참고로 작년 말에 상장했던 기업인데 주가가 쓱쓱쓱 하락하더니 올해 초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친구 이미 2배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가? 바로 협동 로봇에 관련된 기업이며, 이 친구는 아마도 저 기릿은 직접 봤는데, 휴게소에 가면은 그 로봇이 커피 내려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친구가 만드는 걸 직접 봤었습니다. 한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꽤나 괜찮더라고요. 게다가 이 친구는 커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거나, 혹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. 치킨을 튀긴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다만 이 녀석도 이렇게 실적이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작년에도 적자라서 야, 이거 진짜 로봇주 어떻게 투자합니까?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,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과연 로봇주에는 적자밖에 없나?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. 일단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겠죠. SPG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와서 한 20-30%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,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? 바로 감속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 감속기가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그 로봇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,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업은 흑자 기업입니다. 게다가 실적도 꽤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아직 퍼는 17배. 아까 그런 애들 보다가 지금 보니까 야, 얘는 선녀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죠. 게다가 배당도 재작년 기준 2% 정도의 배당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실적이 나오는 탄탄한 회사다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감속기를 한다는 거, 마음 편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아진 엑스텍, 이 기업도 있었습니다. 지금 현재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서 한 20-30%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933억 원.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? 바로 제조용 로봇 제어기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.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아까 봤었죠.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흑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 표를 또 던질 수 있겠네요. 과연 이 친구도 주가 상승폭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외에도 아까 신한증권의 픽 외에도 수많은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.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에브리봇, 아마도 집에 에브리봇 하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요즘 들어 좀 많이 오르고 있죠.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휴림 로봇, 또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로보로보, 이러한 기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로봇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으로 한두 달 먹고 팔 거, 이게 아니라 내 5년에서 10년 정도를 책임질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2차전지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을 우리가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, 그럼에도 뭐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LNF 요런 기업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죠. 과연 그런 기업이 로봇에서는 누구일지 그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공부 이렇게 끝났습니다.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심 가지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. 빠이요.